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달에 시작했던 문제입니다. 교재 160페이지. 다음 중 처리 속도 순서가 살짝 달려져 있네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가 없네요. 그렇죠. 마이크로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피코 맞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마이너스 9승,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마이너스 9승. 그리고 네 번째 펨토세컨드라는 말 나왔네요.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아토세컨드 뭐 해설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는 그 순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버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버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통로예요. 통로. 무엇인가가 전달되는 통로. 실어 나르는 게 버스잖아요. 실어 나르는 게 버스고, 그 실어 나르는 통로, 실어 나르는 도구죠. 도구. 그걸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명령이 전달되는 제어 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의하여서 사용되는 주소가 전달되는 주소 버스가 있고, 내가 엑셀을 실행해라 그러면 엑셀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엑셀 프로그램도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버스가 움직여요. 내가 엑셀에서 어떤 파일을 열어라 그러면 그것도 데이터지만, 엑셀을 실행해라 하는 것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가 움직이는 거고, 프로그램 버스라는 말은 없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프로그램 버스 혼동하실 수도 있어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그림으로 말고 글자로만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었는데, 1번은 뭐냐면 링형, 목걸이처럼 생겼죠. 1번은 링형이고요. 원형, 링형, 목걸이 형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물형, 망형이라고 하죠. 메쉬, 그물. 3번은 버스형, 가다가 이렇게 실어 내려주는 거죠. 네 번째는 성형. 그러니까 15번의 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계층형.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하고 일정 지역 컴퓨터까지는 단일 통선으로 단일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그쪽 지역에서는 또 다른 통로로 연결해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은,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 강릉 하나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광주가 있다면 광주도 하나 연결하고요. 그 이제 부산에서 마산, 이쪽 지역들은 또 거기에서 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거꾸로 본다면, 이 중앙에 있는 거를 뿌리로 보면 되고요. 뿌리. 그 다음에 각 부산이나 광주다, 인천이다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큰 줄기에서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 그래서 이파리로 나가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면은, 네 번째가 바로 그물형이다 라는 거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십진수가 나왔어요. 십진수 16진수 바꾸고 하는 건데요. 이 진수법을 변환하는 거를 배우시려면 상당히 까탈스러운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십진수를 2진수,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거꾸로 2진수하고 8진수, 16진수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서로 변환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진수,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사이에서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진수를 다른 진수로 바꾸는 거, 다른 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2진수, 8진수, 16진수 사이에서 서로 변환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 시험에는 10진수를 뭐 16진수로 바꿔라 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진수로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하고 계속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16진수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0,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이제 10진수로 가는데 10진수는 9가 가장 큰 숫자이기 때문에 9 다음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릿수를 하나 올려서 1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16진수는 16개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이라고 자리를 붙이면 두 자리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A, B, C, D, E, F. F가 16번째 숫자예요. F 다음에는 이제 다 찾기 때문에 10, 11 이런 식으로 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10진수는 0에서 9까지 쓰고 그 다음에 자리를 하나 올려서 10, 11, 12, 13, 14, 15, 16에서 99까지 쓰고 다시 100하고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6진수는 16이라고 하는 개수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쓰는 체계가 16진수인데 9 다음에 우리는 10이라고 쓰지만은 16진수에서는 9 다음에 10을 쓰면 10은 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한 자리를 쓸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숫자가 없을까 했는데 숫자는 어차피 0에서 9, 10개가 다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A, B, C, D, E, F 6개를 10, 11, 12, 13, 14, 15처럼 빌려 쓰자.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16진수로 말하면 D가 되는 거죠. D. 그렇죠? D. 10진수로 1234를 이거를 16진수로 변환하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 이런 건 안 나온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왜?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정보처리 자격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가 얼마냐? 13이 얼마냐? 10은 얼마냐? 그러면 A 이렇게 금방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는 12, 13, 14 중에 보통 하나 물어볼 거예요. 예, 그래서 13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13이 16진수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 답은 D다 하는 거죠. 윈도우 7에 사용하는 클립보드. 클립보드는 뭐죠? 복사 명령을 걸면 그 복사되고자 하는 내용이 어딘가 임시 기억되는 것이에요. 클립보드는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 또 다른 데 가서 블럭 잡아서 복사, 그러면 그 복사된 내용이 클립보드에 들어가는 건데, 이 클립보드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기 쉽게끔 만든 거고요.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거 하나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얘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해요. 주기억 장치. 그래서 전원이 딱 켜지게 되면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안 돼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버퍼 메모리라 그래요. 버퍼 메모리. 그러니까 임시로 사용하는 저수지처럼 물을 받아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다음에 어디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퍼라고 하는데, 이런 버퍼 임시 공간들이 컴퓨터에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클립보드라고 하는 버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8번째, 컴퓨터 범죄 예방 방법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시스템의 방화벽을 구성하여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방화벽을 구성을 해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검사하고 나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게시판에 업로드된 프로그램도 어차피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검사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누가 보내줘서 받은 것도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를 해야 돼요. 백신 프로그램은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다행히도 우리가 사용하는 백신들은 자동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잘 돌고 있다 하는 거. 19번 컴퓨터 연결해서 사용하는 모니터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건데요. 출력 장치 하나다. 맞는 말이고요.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를 영상을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비디오 어댑터하고 관계가 큽니다. 비디오 어댑터를 우리는 그래픽 카드라고도 하고요. 비디오 그래픽 카드라고도 하는데 이 그래픽 카드가 바로 영상을 처리해주는 장치예요. 비디오 어댑터가. 그래서 비디오 어댑터가 좋아야 영상도 잘 나와요. 그래서 비싼 비디오 어댑터는 8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그 PC방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을 하는 그런 컴퓨터에는 비디오 어댑터가 나름 성능이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상이 선명해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쓰던 CRT 브라운관이라고 하죠. CRT 그 다음에 LCD 그 다음에 PDP는 이제 생산을 안 해요. PDP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생산을 안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안 하고요. 외국에서도 생산 안 할 겁니다. 안 팔려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LED 많이 나오고 있죠. LED. 전시장이나 쇼핑센터 등의 전시에 설치해서 하는 거 키오스크. 올해 시험에도 키오스크 나왔었죠. 영어로 나왔었죠. 키오스크가. 키오스크. UPS가 뭔지 아세요?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력이 차단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배터리처럼 전력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만약에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UPS가 작동되면서 삑삑 소리가 나죠. 형광등은 꺼질지 몰라도 컴퓨터는 안 꺼져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AV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AVR 자동 전압 조절기 AVR. 그래서 뭐 전압이 우리가 이제 220V를 쓰는데 200V, 220V, 230V 들쑥날쑥하게 전류가 들어오면은 정밀 장치들은 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전압이 코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AVR 잘 안 쓰더라고요. 그게 한국전력에서 전력 생산을 이제는 깔끔하게 해주니까 그런 걸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자, 하이퍼링크 하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제가 메모도 해드렸는데 하이퍼링크는 셀에다가 그리고 도형에다가 그 다음에 매크로는 도형이나 어디에 단추에 들어갔었죠.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때는 셀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고 도형에다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어요. 매크로는 도형과 단추에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에는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다른 통합 문서에는 특정 시트의 특정 셀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다. 그게 하이퍼링크란 뜻이죠. 특정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다. 맞아요. 현재 사용 중인 통합 문서에 다른 시트로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뭐 어떻게 하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도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거죠. 엑셀을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범위 설정하는 게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범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1, 2, 3, 4.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거의 이름을 범위 1이라고 정해줬어요. 범위 1. 여기는 범위 2라고 했어요. 여기는 범위 1이고요. 여기는 범위 2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범위 1이고요. 얘는 범위 2예요. 여기다가는 카운트 해가지고, 예, 범위 1과 범위 2를 지정해 주면, 범위 1은 2개, 범위 2도 2개. 그래서 합이 4개라고 나와요. 그렇죠? 합계를 구하더라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는 범위 1. 범위 1이 뭐예요? 2하고 3 두 개죠. 그런데 범위 2를 지정해, 범위 1과 범위 2를 지정해 주면 두 개를 더하라고 하면 뭐가 되냐? 3, 4가 되네.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 범위 1, 2 하면 3이 나오더니만. 하여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두 개가 범위 1인데 썸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범위 1과 범위 2를 직접 두 개를 더하라 그러면 1, 3이 범위고 1, 4가 범위 2니까는 1, 3, 2, 4를 더해서 합이 10이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범위 1과 범위 1을 직접 더하라 그러면 어느 게 범위가 되는, 범위 1인지 얘가 범위 1인지 얘가 범위 1인지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카운트 안에다가 범위 1, 그럼 범위 1은 두 개고 범위 2도 두 개니까는 이 안에 두 개, 네 개가 있다고 하지만 범위 1은 2하고 3이죠. 그럼 2하고 3을 더해서 범위 2에 있는 2와 4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1과 3 중에서 큰 놈만 뽑아서 범위 2에 있는 큰 거랑 더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끼리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범위 1과 범위 2라고 더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숫자가 5가 있고 6이 있는데 얘는 범위 3이고 얘는 범위 4라고 정해줬어요. 이렇게 범위 4라고 정해주면은 얘는 범위 3, 얘가 범위 4야. 그러면 는 범위 3하고 범위 4하고 더하라 그러면 그때는 5와 6이 하나하나니까 더해서 11이 돼요. 그때는 각각 하나씩을 더하라는 거니까 가능한데 여기는 두 개씩을 더하라 그랬는데 그 두 개를 더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 두 개를 둘 다 더하라는 말인지 하나만 더하라는 말인지 큰 것만 더하라고 하는 말인지 평균을 내서 더하라는 말인지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범위 1과 범위 2를 더하라 그러면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 답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은 틀렸다. 23번 이건 뭘까요? 2의 8번째를 F 5번째 셀로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모르고 달러를 써야 되는데 달러를 뭐로 했냐면 니은을 잘못 눌렀나봐요. 자, 만약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둘 다 더하라 그랬는데 여기 10이 있고 여기는 5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을 5로 나누라 그래서 2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잘못 썼어요. 뭐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걸 모르고 니은이라고 쓴 거예요. 니은.
그러면 니은 F 다섯 번째에 있는 거를 더 나누라 그랬잖아요. 근데 니은 F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름 상자잖아요. 영어 이게 셀 주소는 아니잖아요. 셀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 상자에 있는 거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니은 F5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도 지정이 안 돼 있다면 난 그런 이름 몰라 라고 에러가 나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 24번에 목표값을 설정하려 그래요. 변경하려 그래요. 지금 18만원의 금액을 15만원으로 바꾸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식셀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말하는 수식셀은 어딜까요? 그 18만원 적혀있는 여기가 수식셀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를 바꿀 거냐면 할인율을 바꿔서 18만원을 15만원을 바꿀 건데 이제 바꿀 셀이 어디다? 그 10% 할인율이에요. B의 두 번째. 그러니까 수식은 18만원 들어가 있는 D의 네 번째고 바꿀 셀은 B의 두 번째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매크로 우리는 마우스로 동작을 해서 마우스로 우리 셀을 어디로 갔었죠. 이렇게 해당되는 셀에 가서 썸 가로 열고 블럭 잡아서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기록이 되고 키보드로 썸 하고 글자 쓴 것도 기록이 되고. 그렇죠? 실제 우리 매크로 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키보드도 움직였고 마우스도 움직였거든요. 둘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하는 거죠. 텍스트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길 슬래시 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슬래시 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내가 홍길동을 쪼개고 싶어요. 홍길동 따로따로.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죠. 이제 구분기호가 돼 있어요. 구분기호는 쉼표도 들어있고 기타에 슬래시도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구분기호예요. 그렇죠? 쉼표가 먼저 있던 슬래시가 먼저 있던 간에 하여튼 쉼표도 들어있고 슬래시도 들어있어요. 두 가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쉼표하고 예를 들어서 뭐 콜론 세미콜론 말고 콜론 두 가지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못 나누죠. 그때는 못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 세미콜론, 쉼표, 공백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기타는 한 번만 해주잖아요. 기타는 한 번만. 근데 하여튼 간에 지금은 쉼표하고 슬래시가 같이 들어가서 둘 다 어떻게 됐어요? 나눠졌어요. 하나씩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문자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했어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에 관련된 바로가기 기하는 설명인데 엑셀에서 매크로에 관한 거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보기 Alt F8번 매크로 보기 Alt F8번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은 명령 단추가 없는데요. 바로가기 명령이 없어요. AltM이 뭐예요? Alt하고 M 누르면 뭐가 돼요? 수식 메뉴가 열리는데 수식 Alt M 누르면 수식이라는 메뉴로 가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Alt F8번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여기 왼쪽에 있는
개발 도구에는 요 매크로, 요거를 여는 거는 Alt F8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맞고요. 첫 번째는 틀렸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시나리오의 이름은 보통이란 시나리오하고 우수란 시나리오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값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 있는 값이에요. 1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때 C의 네 번째하고 C의 다섯 번째가 바뀜으로써 결과가 어느 셀인지 몰라도 하여튼 매출액이라고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그 셀의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29번 왼쪽의 차트에서 오른쪽 차트로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분기 그대로 있고요. 최소값이 만으로 변경됐어요. 1에서 만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교차축값은 여기 만인데요. 만 오른쪽 끝에가 교차축값입니다. 10만이 아니라 교차축값은 만이에요. 만 10만을 정해주면 여기죠. 여기가 교차축값이 되거든요. 10만이면 여기 그러면 10만보다 낮은 애는 밑으로 매달려요. 박쥐처럼 10만보다 큰 애는 올라가고 10만보다 작은 애들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프를 우리 해설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만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만보다 크기 때문에 다 그래프 막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걸 교차점이라고 부릅니다. 교차점. 예. 이 30번 공백이 아닌 문자리나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계산.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count if, count a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count는 뭐예요? 숫자만 개수 세는 거죠. 숫자만 세는 거고. 네 번째 count blank는 뭐예요? 공백만 세는 거고.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것만 세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것만. 근데 두 번째는 count a 다 세는 거예요. all. 그러니까 비어 있지만 않으면 뭐라도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으면 센다. 예. 이건 뭘까요? 20에서 10을 빼래요. 20에서 10을 빼면 뭐죠? 이거는 20이란 글자인데 순수히 숫자만 들어가 있으니까 20 숫자에서 10을 빼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10대예요. 10. 2번과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2번과 같은 거. 3번은 뭐예요? 12월 20에서 12월 10일을 빼라는 거예요. 다운표에다 넣어주면 이게 날짜로 인식을 해요. 12월 20 빼기 12월 10 그러면 열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는 거 맞네요. 그렇죠. 4번은 뭐죠? 12 나누기 20 20분의 12 이건 0.6 12 나누기 10은 1.2 얘는 0.6이고 오른쪽은 1.2니까 빼면 마이너스 0.6 나오겠네. 마이너스 0.6 나올 거예요. (32번) 시트 탭 행렬 머리끌 인쇄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눈금선을 체크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눈금선이 인쇄되죠. 체크한 걸 해제하면 인쇄되지 않지만 체크를 하면 눈금선이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를 체크했다라는 말은 걔를 하라라는 얘기죠.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기 탭 창그룹의 일부 이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숨기기 명령을 걸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디에서 숨기라 그랬죠? 여기 요거 숨기기죠? 제가 지금 얘를 숨기기 딱 누르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숨기기 하면 여기 워크시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워크시트가 어떻게 된대요? 그 중에 지금 선택한 시트가 숨겨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 파일 자체가 숨겨지는 거예요? 여기 숨기기 누르면요, 워크시트가 숨기는 게 아니라 파일 자체가 숨기는 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시트 1번, 시트 2번, 3번이 있는데 난 시트 1번만 숨기기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누르고 여기서 숨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트 1번이 숨겨져 있는 거고 나머지 시트는 보여요. 그런데 보기 메뉴에서 우리가 숨겨라 라는 명령을 걸면, 숨겨라 명령을 걸면은 워크시트가 숨겨지는 게 아니라 뭐다? 통합 문서 자체가 숨겨지는 거예요. 파일 자체가. 그러니까 숨기기를 클릭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서 선택된 워크시트만 아니고 현재 통합 문서 자체가 숨겨지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보기 중에 반드시 뭐뭐만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눈여겨보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트 관리. 시트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시트 이름은 공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 통합문서도 폴더명도 공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디에선 공백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 상자나 매크로를 지정해 줄 때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이 시나리오 이름을 지정해 준다든지 시트 이름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볼게요.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 토익 점수를 갖고 물어봐야죠. 이 토익 점수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790이라는 이 점수를 가지고 네가 뭐보다 5등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나오겠죠? 그럼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로 뜨거든요. 그럴 때는 이 토익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돼요. 토익이라는 글자를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저기다 조건을 걸어 볼게요. 엑셀에서 섹션 15번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본봉이 평균치 이상인 사람만 걸러내고 싶대요. 여기다 이렇게 써요. 자, 먼저 좀 보여드리면 본봉은 네가 에버레이지 얘네들보다 크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 나 크다 이렇게 나와요. true. 그럼 왜 크냐면 지금 평균이 어느 정도 봤더니 평균이 지금 135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50만원은 평균보다 큰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요 평균 본봉이 평균 이상인 사람만 걸러낸다 그러면 는이 아니라 고급 필터 다른 정세 복사 조건 범위는 요렇게 복사 위치는 만약에 13번째 이렇게 확인하면 다행히도 여기는 본봉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고급 필터 똑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안 나오죠? 여기 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이 글자를 그대로 우리가 옮겨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었는데
조건이 하여튼간에 결과가 true나 false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보다 크거나 같으니 크냐 작으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위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작거나 같으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아, 참이야, 아니면 틀려, 거짓이야, 또는 true 또는 false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 글자를 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워둬도 된다. 비워둬도 되고, 여기 있는 글자 어떤 거라도 똑같은 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쓰는 거죠. 곤봉 평균 초과 라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보급에 가서 이렇게 걸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랑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돼요. 어떨 때 요런 수식이 나오면 어떤 게 어떤 것보다 크거나 작냐, 작거나 같으냐, 크냐,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랭크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5등 이하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1번은 뭐예요? 다섯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랭크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온다? 여기에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토익이라는 거 있잖아. 토익이라는 글자, 얘를 똑같이 못 쓴다. 1번은 똑같이 썼잖아요. 토익이라고 썼죠. 그래서 틀렸다. 2번은 왜 틀렸느냐? 함수를 잘못 썼어요. 다섯 번째로 큰 값을 출력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처럼 써야 돼요. 예. 올해 시험에도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문제. 전기 난로의 계열의 직선을 부드럽게 하고 싶대요. 여기 지금 전기 난로가 삐죽삐죽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한 선하고 선택해 주면 돼. 완만하게. 부드러운 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꺾였잖아요. 그렇죠? 삐죽삐죽하지 않고요. 이거는 완만한 선에서 하는 건데, 데이터 계열 서식이죠. 거기에서 선에 가서 완만하게 해라. 곡선이란 말은 없고요. 완만하게. 자, 이건 뭐죠? 라이트. 오른쪽에서 다섯 글자 자르래요. PUTER 맞고요. SQRT는 제곱근입니다. 제곱근. 25의 제곱근. 루트 25가 얼마죠? 5. 트렁크는 소수점 얘를 무조건 잘라버려요. 5.96 5. 자, 엔더는 뭐냐면 6이 5보다 작다? 거짓 안되죠? 크죠? 7이 5보다 크냐? 안 물어봐도 돼요. 어차피 얘가 거짓 됐잖아 처음에. 전체가 거짓 이렇게 나오고 false라고 나오겠죠. 엔드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거짓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안 봐요. 이건 뭘까요? 8시 5분인데 네 번째. 8시 5분인데 hour minute second라고 하면 08시 05분 00초라고 나와야죠. 00시 08분 05초로 나왔잖아요. 네 번째. 예. 초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8시 05분 네 번째가 틀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항목의 변화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차트가 바로 꺾은선입니다. 꺾은선만큼 좋은 거 없어요. 자, 1학년 1반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자동체육이 쭉 내리면 번호가 3개가 있는데 어느 번호가 늘 거냐, 증가할 거냐, 다 증가할 거냐. 2학년 2반 2번이냐, 2학년 1반 1번이냐, 1학년 2반 1번이냐, 1학년 1반 2반이냐. 그런데 엑셀에서는 뒤에 있는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1학년 1반,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간다. 네 번째 셀이니까 당연히 1학년 1반 004번 되겠다 하는 거죠. (2013년도에) 시행했던 첫 번째 2013년도 3월 9일날 시행했던 문제고요. 이 문제는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 XP로 출제했던 그런 유형이라서 문제가 약간 다를 거예요. 1번 문제 보면 윈도우 XP에서 작업 표시에 작업 바로가기 메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윈도우 7에서는 달라요. 약간. 자, 한번 볼게요. 작업 표시에 가서 속성을 보면은요, 지금 도구 모음에 가면 도구 모음에 뭐뭐가 있나 보세요. 주소, 링크, 태블릿 PC 입력판, 바탕화면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문제가 전혀 지금 우리 환경하고 다르죠? 예. 옛날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문제는 거버리세요. 이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다. 그다음 웹상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이퍼링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멀티미디어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뭘 발표하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영어가. 그런 그것도 아니고 답은 하이퍼링크라고 볼 수밖에 없다. 3번 문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랬어요. 확장 포트를 EID 포트를 확장했다? 이건 하드디스크 DVD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예요. EIDE라고 하는 거는요, 하드디스크 및 DVD, CD롬 드라이브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지금은 이거 안 써요. 모니터를 바꿨다고 해서 처리 속도가 높아질까요? 오히려 모니터가 커지면은요, 처리 속도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CD롬 드라이브를 교체했다고 해서 처리 속도가 빨라지진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메모리를 늘렸어요. 메모리가 늘어나면, 메모리 공간이 커지면 빨라집니다, 컴퓨터가. 예. 답은 이거로 밖에는 볼 수밖에 없네요. 사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그랬어요. RFID. 우리 주변에서 많이 씁니다. RFID. 어디서 쓰냐면은 그 하이패스 있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할 때 쓰는 거. 그 톨게이트 요금 낼 때 쓰는 거. 하이패스. 그것도 RFID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스마트폰에는 NFC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교통카드 탑재해 가지고 이렇게 태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는 뭐를 하냐면, 우리 이제 인터넷 뱅킹 하게 되면은 보안 카드 있죠. 보안 인증 번호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안 카드로 해주는 게 있어요. 보안 카드로. 그래서 그 보안 카드도 RFID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DMB는 뭐, 이거는 모바일 브로드캐스팅, 텔레비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네. 윈도우 7을 부팅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애가, 기기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드디스크로 넘겨가지고 컴퓨터가 부팅되게끔 하는 거죠. 바이오스다라는 거죠. 바이오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이다. 전자우편은 뭐냐면은 SMTP는 송신, 수신에는 송신, MIME는 뭐예요? MIME는 멀티미디어, 옆에다 멀티미디어로 쓰시고요. 수신은 POP3이라고 하는 거죠. 팝3를 가지고 수신을 하고, 송신은 SMTP를 가지고 송신을 하고요. 밑에 팝3 밑에 있네.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다. 받아보는 게 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리면 3번이 맞으면 4번이 틀리는 거고,
4번이 맞으면 3번이 틀리는 거겠죠. 하나는 받는다, 저기는 수신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예, 문제를 친절하게 냈네요. 그렇죠? 7번 부팅 메뉴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키는 뭐냐면 윈도우 7 이제 딱 윈도우가 켜졌잖아요. 컴퓨터가 켜졌을 때 F8번 키를 막 눌러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부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요. 안전 모드로 부팅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부팅하겠습니까? 물어요. 그것이 해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는 해설에 간단하게 나왔네.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껐다 켜야만이 나오니까. 이거는 껐다 켜야만이. F8번을 누르면 멀티 부팅 할 때 쓰는 거. 멀티 부팅이 아니라 부팅 메뉴 보여주는 게 F8번입니다. 데이터를 일정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일괄 처리고요. 그때그때 처리하는 건 실시간 처리고요. 그리고 분산 처리하는 것도 나왔었죠. 이거 올해 1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지 않습니까? 9번 악성 코드. 악의적 용도로 사용하는 안 좋은 것들을 다 악성 코드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그냥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서 바이러스라고만 얘기했는데 바이러스도 악성 코드의 하나예요. 이제는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외부 침입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악성 코드가 아니겠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애매하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10번 윈도우 7에서 프린터 특정한 특정이 지정 없이 내가 인쇄를 하겠다라고 명령을 걸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인쇄라고 명령을 걸면 제일 먼저 나오는 프린터 목록이 하나 있을 거예요. 프린터가 하나 딱 있을 거라고. 요거 여러 개 중에 하나.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그리고 인쇄 명령을 걸잖아요. 그러면 화면 밑에 프린터 아이콘이 생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인쇄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엑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인쇄하겠다라고 해서 인쇄 명령을 걸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가 지금 인쇄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내용을 잠깐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문제를 먼저 인쇄를 할 수도 있어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다시 편집은 못해요. 다시 편집하려면 해당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거기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에 연산 처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단위가 있는데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죠. 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는데 풀 워드, 하프 워드, 더블 워드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워드가 처리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단위. 그래서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32비트 방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32비트 윈도우. 그러니까 4바이트가 되겠죠. 4바이트. 48에 32. 그 다음에 64비트 컴퓨터는 88에 64. 풀워드, 더블 워드를 가지고 처리하는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BPS는 초당 전송되는 양을 나타나는 겁니다. 비트 퍼 세컨드. 1초에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 전송 속도예요. BPS는 전송 속도입니다. 전송 속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가로 인터넷 있잖아요. 기가로 인터넷. 우리가 지금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게 100mbps예요. 100mbps. 메가가 100만이니까 100만 천만억 1억 비트. 초당 1억 비트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100메가가 아니라 100메가 10배 1000메가. 1000메가를 우리는 1기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기가비트라고 하는 거, 기가 인터넷은 초당
10억 개의 비트를 전기적 신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겠죠? 기가비트로 전송하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도 기가비트를 수신할 수 있는, 송신할 수 있는 장치로는 되어 있어요. 한 10년 전서부터 모든 컴퓨터에는 기가비트 인터넷이 되게끔 다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기가비트 선을 꽂으면 기가비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기가비트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보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거를 이용한다면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들도 그렇게 빠른 거를 보내고 받는 신호가 움직이는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워드가 답이 된다 이거죠.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중단 개입, 중단 개입이라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수업 중에 뭐 핸드폰이 디리리 울려가지고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광고성 전화인 것 같아서 제가 꺼버렸는데,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야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의가 제일 중요한 거겠지만, 혹시 가정에나 어디에서 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강의를 멈추고 전화 통화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해요. 하던 일을 쭉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하던 일을 중단시키고요. 중단시키고만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중단시키고 거기까지를 기억시켜 놓고, 그리고 그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된단 말이에요. 급한 불. 그게 인터럽트예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와서 나머지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터럽트가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외부 인터럽트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선 인터럽트가 하나가 나오면 내부든 외부든 그것부터 처리하면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해요. 그 외부 인터럽트 중에서도 정전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프린터로 인쇄하는 중에 잉크 모자라면 인쇄 안 되죠?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프린터로 인쇄하다가 종이가 막혔어요. 종이가 안에서 접혀 들어갔어요. 인쇄가 안 되고 삑삑 소리가 나거나 화면에 뜨거든요. 인쇄가 안 됩니다. 용지가 걸렸나 봅니다. 확인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종이가 없어도 인터럽트고요. 근데 중간에 인쇄하다가 사용자가 취소, 중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외부 인터럽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그대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에서 백신이 뭐를 사용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백신이 안에서 바이러스 발견했어. 그럼 하던 일 멈추고 바이러스 경고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USB 메모리에서 저장을 하는데 중간에 USB 메모리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장되다가 에러 나요. 그것도 인터럽트 발생합니다. 인터럽트는 무진장 많아요. 종류가. 근데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생기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죠. 그것도 우선순위가 높아요. 발생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우리 책에 그 인쇄물 6페이지 보면은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우리는 뭐냐면 그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도 부른다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3번,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FTP, 파일 송수신,
파일 송수신, 텔넷, 뭐라 그랬죠? 원격 접속. 또 많이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 있었죠? 유즈넷, USENET, 유즈넷, USENET. 그 뉴스그룹이라고 한다 그랬죠? 뉴스그룹, 동호회, 카페 같은 거, 뉴스그룹. US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SB는 아니죠. 답은 세 번째가 되네요. 윈도우 7에서 개인 설정창, 개인 설정창. 볼륨 조절하는 거 없죠? 볼륨 조절은 장치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예. 개인 설정창은 테마 바꾸는 거하고 화면 배색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 15번 멀티미디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술. 저장장치 기술. 오, 좋죠. 저장장치 기술이 좋아져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잖아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디지털화죠. 아날로그화 아니잖아요. 디지털화. 예. 압축 기술 맞는 말이고요. 다 좋은 말입니다. 16번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들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 주소 URL이라고 한다. URL. 윈도우 7에서 인쇄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 프린터 인쇄가 안 돼. 전원이 꺼져 있나 켜져 있나? 정지 명령 걸려 있나? 프린터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솔직히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프린터를 새로 사왔단 말이야. 그럼 프린터를 사오고 프린터를 뒤에 전원 연결하고 종이 집어넣고 USB 케이블 연결하면 프린터가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잉크도 넣어야 되고 복잡해요. 그때는 프린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가 있어요. 설치 설명서. 그 설명서대로 설치하시면 다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잘 쓴 프린터기를 다른 집에 갖다 주면 그 집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 과정대로 해야 돼요. 대신에 잉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잉크 충전하는 그런 거는 생략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잘 쓴 프린터기가 갑자기 인쇄가 안 된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정이 올바르게 확인된, 이거 올바른지 확인한다? 이것도 약간 좀 우스운 말인데, 잘 쓴 프린터기를 왜 드라이버가 깨지나? 근데 그럴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스플 기능에 관련된 설정사항은 확인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스플은 인쇄할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해서 프린터로 직접 전송하면은 그 프린터 전송이 끝날 때까지 그 프로그램을 못 쓰거든요. 전송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직접 주기억 장치에서 전송하지 말고 어디에서 보조기억 장치에 전달했다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인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스플 기능인데, 그 스플이 돼 있던 안 돼 있던 간에 인쇄는 됩니다. 직접 가던 거쳐 가던 인쇄는 돼요. 예. 그 스플 기능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스플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프린터를 새로 사왔어요. 꽂았어요. 그럼 무조건 스플이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윈도우가. 근데 난 스플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스플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스플 설정하는 기능이 있나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공유, 스플, 포트, 고급 있네. 스플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적용 누르면 어떻게 된다? 스플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프린터를 통해서 제가 지금 아까 작업하던 거를 인쇄 명령을 걸잖아요. 그럼 인쇄를 하겠다고 쭉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빨리 전송되지 않아요. 한 글자씩 한 글자 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를 다 인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사용하던 교환은 멈춰 있는 거예요. 인쇄가 끝나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스플 인쇄를, 문서 스플을 처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스플이 돼 있든 간에 안 돼 있든 간에 어차피 인쇄는 다 되는 거니까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클럭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색하네요. 요즘은 기가헤르츠를 쓰죠. 기가헤르츠. 메가헤르츠 대신에 기가헤르츠를 쓰는 거예요. 자, 헤르츠는 1초당 신호를 얼마나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느냐 하는 거를 헤르츠라고 해요. 주파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라디오 방송에 뭐 89.1MHz, KBS, JFM 이런 것도 주파수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클럭 스피드로야. 우리들이 사용하는 리모컨도 다 클럭 스피드가 있어요. 클럭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클럭 속도가. 예. 컴퓨터도 이 클럭 스피드가 있어요. 클럭 주파수가 있는데 요즘 쓰는 건 메가로 표시하지 않고 기가로 표시해요. 기가. 옛날엔 800MHz, 900MHz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3GHz, 3.2GHz, 즉 3200MHz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헤르츠 맞는 말이죠. CPS는 뭡니까? CPS는요, 캐릭터 퍼 세컨드. 초당 인쇄할 수 있는 글자 수. 프린터의 속도를 나타낼 때, 프린터의 인쇄 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1초에 몇 글자를 인쇄할 거냐. 초당 인쇄되는 글자 수. 근데 이것도 사실 못 믿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찌르륵 하면서 인쇄했어요. 잉크 리본을 가지고. 요즘은 잉크를 착 뿌리면서 인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진 인쇄 같은 거 할 때는 뿌리는 양이 많아지고 정밀하게 뿌려야 되고요. 일반 문서를 인쇄할 때는 금방 인쇄가 됩니다. 저희 집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ppm, 요즘은 또 CPS 말고 ppm 써요. 페이지 퍼 미니트. 1분에 몇 장 인쇄하느냐. ppm. 저희 집 프린터가 38ppm이에요. 1분에 38장 인쇄하는 겁니다. 빨리 인쇄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인쇄를 해봤거든요. 촉촉촉 그렇게 인쇄가 되는데요. 글자가 허옇게 나와요. 요 우리 종이 뒷면 있죠? 인쇄된 게 비치는 뒷면. 뒷면 글자가 그냥 흐리죠? 뒷면은요. 그거보다 좀 더 선명해요. 그러니까는 눈을 이렇게 착 크게 뜨고 쳐다보지 않으면 글자를 못 알아볼 정도로 좀 그렇게 흐리게 인쇄가 되더라고. 그건 의미가 없죠. 그렇게 인쇄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래서 요즘은 그 ppm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IPM인가? 이미지 퍼 미니트. 1초에 몇 장 인쇄하냐고. 사진다운 사진을 1초에 몇 장 인쇄하냐고. 요즘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속도도 있더라. 그거 좀 정리해 드릴까요? 프린터의 인쇄 속도가 있는데 CPS, 초당 인쇄되는 글자 수. 그 다음에 ppm, 분당 인쇄되는 종이수. 그 전에 LPM도 있었어요. LPM은 뭐냐면 분당 인쇄되는 라인수. 몇 줄을 인쇄하냐고. 몇 줄. 근데 요즘은 LPM이란 말을 안 쓰고요. 다 ppm 씁니다. ppm. 레이저 프린터기도 ppm. 1분에 몇 장 찍냐. 잉크젯 프린터도 1분에 몇 장 찍느냐. ppm. 장수죠. 장수. 예. 장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 이거 말고 IPM인가? 분당 인쇄되는 사진수. 이미지. 요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나와요. ppm하고 IPM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고, IPM만 나오는 프린터기도 있고. 아, 프린터기가 사진을 빨리 인쇄하는구나. 예. 근데 그것도 고화질로 인쇄하면 또 늘어나지고 시간이. 사진을 대략
우리 지금 인쇄하듯이 대략 촥촥촥 이렇게 인쇄하면 사진의 의미가 없어요. 사진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마우스 등록 정보 창에서 설정하는 거. 마우스에서 하는 건데, 마우스 등록 정보라고 하지 않고 마우스 지역판의 사이트는 마우스에 관한 정보를 볼 때 쓰는 건데요. 오른쪽 숫자판을 오른쪽 숫자 키보드판을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다 그랬어요.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접근성에서 하죠. 마우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에서 하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컨트롤 키 누르면,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면 현재 마우스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물결기호처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휠을 굴리면 몇 줄이 오르락 내리게 할 거냐, 몇 페이지가 오르락 내리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지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우스에 관한 기능에는. 그러나 첫 번째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7페이지 19번 해설을 보시면은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써 있는데, 4개 필요한 옵션이 아니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접근성 센터에 가서 하는 겁니다. 자,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SSD. 벌써 그 옛날서부터 SSD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도 나와요. 이 문제는 요즘도. 21번 문제는 어떤 건가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이용을 해서 하는데, 기말고사 C의 두 번째가 큰 값이, C의 두 번째가 크면은 뭐를 주라는 얘기죠. 20%를. 자, 첫 번째 보기는 뭐냐면,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크다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의 차이에 20%를 주래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면, 중간고사 크면 안 되죠. 기말고사 커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틀렸고요. 세 번째,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크다면 맞는 말이고요. B의 두 번째, 중간고사가 기말고사보다 크다면은 그때는 가산점이 없죠. 0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에 뺀 절대값에 대해서 0.2 곱했어요. 20%. 네 번째도 맞는 말이에요. 가장 쉬운 건 첫 번째 보기처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첫 번째나 세 번째나 같은 보기죠. 20%를 곱하나 0.1을 곱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엉뚱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22번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때 연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하이퍼링크하고 매크로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여기다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 제목 글자를 클릭하면, 제목을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예를 들어서 어느 셀로 가라 할 수도 있고, 얘를 열게끔 하라 할 수도 있고요. 현재 문서에 어느 셀로 가게끔 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로 갈 수 있게끔 여기다 네이버 www.naver.com 이렇게 네이버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뭐가 된다? 네이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만, 얘를 클릭하면 어떤 매크로가 작동되라고? 그런 거는 없어요. 예. 23번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 새 통합 문서에서 시트의 개수는 내가 정하면 되는데, 통합 문서에서 워크시트를 모두 숨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워크시트가 몇 개가 있냐면 무작정 기출01, 기출02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가서 숨겨라 그러면 뭐를 숨기는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거기 가서 숨기는 거는 통합문서 자체를 숨기는 거라 그랬어요. 통합문서 자체를 숨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요 밑에서 워크시트를 숨겼어요. 하나, 둘, 마저 숨기려고 갔더니 마지막 거는 못 숨긴대요. 하나는 끊어요. 열어놓고 써라. 하나는 열어놓고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워크시트를 모두 숨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열어놓고 써야 되고요. 통합문서 자체를 숨길 수는 있다 그랬어요. 아까 숨기기에 가서. 예. 23번 이건 뭐죠? 2005년, 2010년, 2015년을 봤더니 여자분들이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추세선이 들어가 있네요. 추세선. 예. 추세선을 보여주기 쉬운 막대가 뭐예요?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만들 수 있죠. 3차원 그래프는 안 된다 그랬어요. 2차원 중에서도 뭐가 방사형 안 되고 원형 안 되고 도넛형 안 되고 뭐 이런 거. 예. 오류 메시지 중에서 샵 하고 나온 거 있네요. 샵 넘버. 샵 넘버는 숫자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에러가 나요. 두 번째 설명을 거기다 써놨네. 첫 번째 설명을 두 번째다 써놨네. 예. 그 다음에 샵 밸류. 샵 밸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인수나 피 연산자를 사용할 때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수식이나 잘못 숫자를 지정해 줬을 때. 그 다음에 하여튼 밸류는 틀렸네요. 그렇죠? 잠깐만. 25번에 제가 답을 잘못 표시해 놨나봐요. 옳지 않은 거라 그랬죠? 샵 넘버 틀렸고요. 샵 밸류 틀렸고요. 수식의 텍스트를 name. 자, 보시면은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얘기했는데 옳지 않은 게 좀 두 개가 발생을 해서 그런 거고요. 그 샵 네임이나 샵 밸류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요. 1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엑셀에서 어떤 걸 계산하고 싶어요. 자, 만이라는 숫자와 만이라는 숫자와 만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를 둘 다 곱하라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곱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32비트로 되어 있는 IPv4 걔가 42억 얼마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2에 32승 2에 32승 42억 9496만 7296이 나와요. 그럼 IPv6은 128비트라 그랬잖아요. 3.4 곱하기 10의 38승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얘가 500이면 어떻게 될까? 500이면 150승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1000승이면 어떻게 될까? 1000승이면 301승이에요. 동글뱅이가 301개 나온다고. 1500승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1400승 같으면은요, 1300승은 1200승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1200승은 1150승은 어떻게 되나 볼까? 1150승? 안 들어가네. 그랬죠? 1100승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1050승은 1000승은 들어갔죠? 그러면 1010승은 어떻게 되나 볼까? 1010승? 들어갔어요. 20승 30승 30승도 안 돼요. 그럼 1225승은 24승 23승 24승 1023승이면 8.9 곱하기 10에 307승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308승을 벗어나면은요, 308승을 벗어나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안 돼요. 308승을 벗어나니까 안 되네요. 1.95.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계산할 때, 엑셀에서는 어떤 수를 벗어나면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오버플로우라고 넘쳤다 그래, 넘쳤다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미 넘버 에러가 그거고요. REF는 보여드릴게요. 여기 50, 60, 70, 80. 자, 얘가 는 요렇게 더하기 아니고요. 보세요. 얘하고 얘를 더할 거예요. 윗줄에 있는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럼 얘는 요거를 더하겠죠? 그렇죠. 얘는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자, 얘가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 2줄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2줄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2줄을 삭제하면 얘는 요 두 개를 더했는데 얘는 어디를 더했어요? 아까 지워진 위에 거를 더한 거잖아요. 0번째 줄에 있는 거. 아까 이 0번째 줄에 있는 거를 지금 이 첫 번째 줄인데 얘를 더하라고 했는데 참조되는 영역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REF 오류가 나는 거예요. REF는 리퍼런스거든요. 참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더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오른쪽이 사라졌어. 그럼 참조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 거를 더할 거예요 그런데 위에 게 사라졌어. 그게 REF 에러예요. 실제로 이런 에러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26번 반복한 행마다 네 번째 줄을 지정했어요. 네 번째 줄. 프린터 인쇄할 때 네 번째 줄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겠다는 뜻입니다. 행이라고 했으니까 행은 줄이고 4에서 4까지니까 네 번째 줄을 계속 반복해서 인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행부터 4행까지라면 $1에서 $4가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 열의 내용이 반복된다 그러면 $D에서 $D $D에서 $D D가 A, B, C, D 네 번째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27번 요 문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90이라는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90은 오른쪽에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엑셀은 어떻게 데이터를 찾냐면 위에서 아래로 찾아요. 자기 칸에서 위에서 아래로 쭉 찾아요. 없으면 옆 칸으로 갑니다. 오른쪽 칸으로. 근데 지금 찾는 게 뭐냐면 열이에요. 열. 그러면 뭐를 찾느냐 하는 거죠. 뭐. 자, 열이니까 이거죠. 얘를 먼저 찾아라 이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찾아라. 여기 없으면 그 옆에 열로 가라. 거기도 없으면 그 옆에도 영다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90 밑에 90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뒤에 여섯 번째 셀을 찾을 거예요. 다 찾고 나면 어디로 가죠? 2의 네 번째, 2의 다섯 번째로 가겠죠. 그때는. 예. 차트 1이 차트 2로 갔어요. 차트 1이 차트 2로 갔어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범례가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량이라는 축 제목도 새로 쓰기로 글자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모양이. 그 다음에 0서부터 200까지 가던 게 10서부터 150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기능은 뭐냐 라고 봤을 때 첫째 축제목이 지금 맞춤 방향이
90도 회전된 상태에서 세로 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축 사용한 거 있어요? 보조축은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축인데 보조축 오른쪽에 눈금 없습니다. 그렇죠? 축소식을 이용해서 0에서 200까지 가던 걸 10에서 최대값으로 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00까지 갔나? 10에서 자동으로 했나 보다. 네. 법리 위치를 아래에서 위로 올렸고요. 맞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는. 2, 2, 3, 4, 5, 4,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샵, 샵, 0 다음에 .00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 나오라는 얘기죠. 0.00 했어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나오라는 얘기죠. 샵, 샵 하고 컴마가 들어갔어요. 컴마가 들어가면 뒤에 세 자리 1000분의 1이 줄어드는 건데 2, 3, 4, 543이 줄어드는데 543은 500을 넘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2, 3, 5로 갈 거예요. 2, 3, 5 2, 3, 4가 아니라 2, 3, 5 퍼센트는 00을 숫자 두 자리를 더해주는 거예요. 1이 100%가 1이잖아요. 1이 100%이기 때문에 퍼센트 기호를 추가해주면은 뒤에 곱하기 100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렸다. 정렬 방법.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게 있는데 위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이 있죠? 위쪽에서 아래쪽, 아래쪽에서 위쪽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거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번째가 설명이 틀린 말입니다. 자, 여기 시나리오는 기간 연장이라는 시나리오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현재 값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B의 다섯 번째 셀이 변동되면은 납입금이라고 하는 결과가 변동되게끔 하는 거죠. 이때 결과 셀에는 무슨 셀인지 몰라도 납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나온 거예요. 현재 값은 시나리오가 아니고 기간 연장만 시나리오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지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의 첫 번째부터 D의 다섯 번째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셀이 뭐예요? 이름이죠. 이름의 개수를 세래요. 이름은 글자 아닙니까? 이름은 글자잖아요. D카운트 갖고 못 세요. 오른쪽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의 이름의 개수가 지금 이대한, 한민국 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글자기 때문에 D카운트로는 셀 수가 없고 D카운트 A로 세야죠. D카운트 A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맞는 말이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키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171, 177이니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D카운트로 셀 수는 있어요. D카운트 A 갖고도 당연히 세는 거고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D카운트는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몸무게 개수를 세거나 키의 개수를 세거나 번호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셀 수 있겠지만 두 번째에 있는 이름의 개수를 세기는 불가하다 하는 거.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결과가 표시되는 장소는 동일한 시트 내에만 지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에만 하는 거. 이거를 좀 잘 유심히 봐주시면 답을 이제 찾아내기가 좀 수월한 거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우리 해설을 한번 봐주세요. 피벗 테이블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블럭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걸면 기존 워크시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워크시트에도 출력하겠냐 묻잖아요. 우리 컴활 자격증은 항상 본 시트에다 출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만 출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격증 시험은 새 워크시트에도 출력하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동일한 시트 내에서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시트에 출력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게 틀린 말입니다.
나머지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34번. 자, 지금 1학년 한 칸 띄고 일반이라는 시트가 있어요. 1학년 한 칸 띄고 일반이란 통합문서 파일이 있어요. 기말고사라는 시트가 있어요. A 5번째 셀이 있습니다. 이때 시트명, 기말고사라는 시트명 뒤에는 느낌표가 찍혀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일명에는, 통합문서명에는 대괄호가 걸려 있습니다. 대괄호가 걸려야 돼요. 괄호나 부등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1학년하고 한 칸 띄고 일반이었잖아요. 그럼 1학년이란 글자와 일반이란 글자가 떨어져 있는 형태의 파일명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헛다운표가 들어가서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처럼 헛다운표가 묶여야 되는데 괄호나 부등호로 묶는 게 아니라 대괄호로 써주는 거고요. 파일명은 대괄호, 시트명은 느낌표.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1학년 일반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학년 일반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헛다운표가 안 들어가요. 근데 숫자로 시작하잖아. 또 숫자로 1학년하고 숫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헛다운표가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라는 파일에 기말고사라는 시트라고 하면 그냥 대괄호에 우리 학교 대괄호 닫고 기말고사 느낌표 하고 들어가요. 헛다운표 안 들어가요. 그 답은 세 번째로 볼 수밖에 없다.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나 저기 빈칸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헛다운표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파일명은 대괄호고 기말고사 저 시트는 느낌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페이지 탭에서 자동 맞춤 옵션을 이용하여 한 장에 모아서 인쇄할 수 있다. 여백 탭이 뭐예요? 여백 탭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 나오는 요거예요. 지금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탭은 가로로 인쇄할 건지 세로로 인쇄할 건지, 페이지 몇 장에 맞춰서 인쇄할 건지, 용지를 뭐로 할 건지, 페이지 번호를 나는 5부터 인쇄할 건지 5번서부터 인쇄하겠다 이거죠. 5페이지에 인쇄가 되는 게 아니라 인쇄될 때 5라고 페이지가 찍히겠다라는 거죠. 자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알아서 1, 2, 3, 4가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지금 페이지 탭에 있는 거고요. 여백 탭에는 뭐가 있나 보세요. 여백. 좌우 상하 여백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왼쪽에 몰려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얘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로 가운데다 뭐를 자. 가로 가운데다 몰면은요 가로 가운데 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페이지 나누기 옵션이 어디 있어요? 페이지 나누기 옵션에서 여백 탭에서 페이지 나누기 옵션을 이용한대요. 여백 탭에 보면 페이지 나누기 옵션이 있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그렇죠?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그 다음에 시트 탭에 가서 이건 다 있어요. 시트 탭에 가서 간단히 인쇄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인쇄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림도 안 보이고 차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글자만 휙휙 빨리 찍을 때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고급 필터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지금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데요. 자, 학과
A의 10번째부터 A의 첫 번째부터 C 10번째까지 이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도 없대요. 조건도 없는데 출력되는 위치가 A 12번째 거를 출력하래. A 12번째. A 12번째가 뭐예요? 학과명을 출력하래요. 근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지정했어요. 그러면 학과명만 출력하는 거니까 경영학과, 영어 영문학과, 컴퓨터학과, 물리학과, 영어 영문학과, 컴퓨터학과. 근데 컴퓨터학과나 영어 영문학과는 두 번씩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 동일한 레코드만 하나만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거기 있는 학과만, 유일하게 학과돼 있는 거. 유일한 학과가 아니라 학과들만 나올 거예요. 학과들만. 답은 두 번째가 맞아요. 세 번째는 뭐가 빠졌어요? 저 위에가 지금 경영학과죠? 경영학과 먼저 나와야 돼요. 영어 영문학과, 컴퓨터학과, 물리학과 다음에는 영어 영문학과가 안 나오고 건축학과, 기계공학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물리학과부터 나왔잖아요. 네 번째는 모든 학과가 지금 반복되는 것도 다 나왔잖아요. 반복되는 거 있으면 무조건 한 번만 나와라 하는 거죠. 한 번만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학과가 뭐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 다음 매크로 1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 1을 선택하고 실행을 누르면 매크로에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작동이 되겠고,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하라 그러면 매크로 1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명령들을 하나씩 실행해 주는 거예요. 편집을 누르면 이 매크로 1이라고 작업되어 있는 매크로 안에 들어가서 매크로 명도 고칠 수가 있고 코드도 고칠 수가 있고요. 삭제 누르면 삭제되는 거고, 옵션 누르면 뭐가 된다? 매크로 1이라고 지정을 할 때 바로가기 키를 뭐로 했는지, 설명을 뭐로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고쳐줄 수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새 매크로를 작성할 수 없다? 여기서는 작성할 수 있는 게 매크로 1이 아니라 매크로 2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매크로 2로 고치면 매크로 2는 없으니까 그때는 편집이 아니라 만들기가 나와요. 지금 매크로 2를 선택했으니까는 매크로 1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못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매크로 1이 아니라 다른 매크로 이름을 합계 구하기 라고 이름을 정해놓으면은 뭐다? 그 매크로, 합계 만들기 매크로는 없으니까 실행도 할 수가 없고 편집도 할 수도 없고 삭제도 할 수 없고 옵션도 없겠죠. 그때는 오로지 만들기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는 새로운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막대, 세로막대, 꺾은 선 다 만들어요. 원형도 도너형도 만들어요. 원형은 못 만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여러 과목과 여러 사람을 놓고 매크로를 만들어야죠. 차이트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처럼 그래프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원형 그래프를 만들면요, 국어만 나오든지 아니면 뭐가 나오냐면은요, 오철구에 대한 내용만 나오든지, 오철구에 관한 내용만 나오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국어 점수에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원형 그래프는 하나의 계열이나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이 도너형 같은 경우는, 도너형은 여러 계열과 여러 요소에 관한 내용을 다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형 그래프는, 원형 차트는 한 가지 계열, 한 가지 요소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네 개 서로 다른 내용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를 못 만든다? 원형 차트는 못 만든다. 39번 매크로의 특징. 기록한 매크로 편집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크로, 아까 방금 전에 문제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매크로를 선택을 해주고 편집 버튼 누르면 매크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도 출제한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37번에 매크로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르면 매크로 편집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림으로. 2번은 일단은 삭제할 수 있고, 거기도 삭제 버튼이 있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하나 그냥 맞추세요 라는 서비스 문제가 된 거네요. 40번 문제. 메모는 따로 끝에다 인쇄할 수도 있어요. 메모만 따로 인쇄할 수도 있고요. 메모는 말 그대로 메모기 때문에 숫자, 글자, 기호 마음대로 입력해도 돼요. 그 다음에 메모가 지금 이 안에 한 100개를 넣어놨는데 이 몇 개를 일일이 선택하면서 이 메모는 보여라, 이 메모는 보여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검토 탭에 가셔서 메모를 모두 표시해라. 만약에 메모가 들어간 자리 같으면 보세요. 여기 선택을 하면 요 메모만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요. 지금 메모를 여기저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메모 넣고 저기도 메모 넣었어요. 이렇게 메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 메모를 한꺼번에 지금 내가 열어보고 싶다 그러면 뭐 한다? 메모를 한꺼번에 표시해라. 가능하다는 거죠. 예. 메모를 하나씩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내용만 지워져요. 자, 여기에서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을 삭제하면은 삭제가 여기가 아니고 홈탭에 가면 저 끝머리 지우개 있죠? 모두 지워야 지워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를 쓸 거고요. 가운데 맞춤을 할 겁니다. 가운데 맞춤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딜리트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내용만 지워졌고 메모 그대로 살아있고요. 어떤 숫자를 쓰면은 뭐다? 서식 아까 빨간색 노란색 바탕 빨간색 글자를 썼는데 가운데 맞춤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 많은 열쇠 세트를 풀고 여러분이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접수를 하실 때는 홈페이지에 여기 있네요.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여기 앱도 나왔어요. 앱. 어플리케이션 앱도 나와서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스마트폰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원서 접수하게끔 여기 나왔네요. 자격시험 접수 모바일 앱 출시 안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설치해 봤었어요. 저도 설치해 봤는데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삭제는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공인 자격 페이지가 되네요. 컴퓨터 운용사, 가구 설계 제조사라고 하는 자격이 폐지가 되나봐요. 자격증을 안 하나봐요. 이제는요. 기존에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유지하겠죠.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여러분이 접수하실 때 개별 접수에 들어가서 상시 시험 접수를 하겠죠. 상시 시험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접수를 직접 하지 마시고 접수 안내 한번 가볼게요. 접수 안내. 접수에 안내 가면 시험정 확인이 되고요. 시험정 확인이 되면은 그때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때 개별 접수에 들어가서 개별 접수 누르시면 그때 이제 비로소 시험정도 확인이 되는데, 정기 시험은 끝났으니까 아직은 안 되죠. 지금요. 예. 상시 시험만. 그래서 커말 필기고요. 2급이고요. 제1시험실 3월 12일 거 접수가 안되네. 다 마감됐네. 3월 13일은 괜찮네요. 3월 13일은 아니면은 뭐 토요일날에 일요일날 거였는데 토요일날은 많이 마감되는 입장이고요. 이쪽에는 지금 자리가 이만큼 비어있다는 거예요. 37석 4석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데 맞춰서 접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개별 접수 들어가면은 상시시험 접수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여러분 로그인 하시고 나면 좌석은 어디다, 시험실을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날짜 그렇게 보여줘요. 똑같이 보여주고 거기서 맞춰서 접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을 언제 보시는 게 좋으냐면은 다음 주쯤 보세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다시 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또 시험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한 달 후에 오늘 쫙 한 달 동안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접수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접수하세요. 접수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관해도 문제 드린 거 있잖아요. 드린 거 하고 책에 있는 거 하고 문제 다 체크했잖아요.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해서 이 문제 답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면 더 좋은 거고요. 제일 좋은 게 그거고요. 이유를 모르시더라도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시면은 도움이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시험 보시면은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고 나면 다시 또 실기 시험 접수를 하셔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실기 공부 하셔야만이 우리가 이제 더 남았잖아요. 공부하는 거. 공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쯤에 시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끌어봤자 의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